자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를 자치라 그러죠.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자치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방해가 되면 어떡해요? 내가 하는 자치가 옆에 사람한테 해가 되고 옆에 사람이 하는 자치가 내한테 해가 된다면 이게 자치인가요? 그 이제 내가 그래서 각자가 자치를 한다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이거는 자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자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이웃 사람한테도 좋은 게 이게 자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가족끼리 나한테 좋은 게 부모님한테 좋기도 그리 쉽지 않고 부모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기도 그리 쉽지 않은데 내한테 좋은 것이 이웃에 좋게 되기가 쉬울까요? 그럼 불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그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됐던 때는 조선 아마 말기 후기쯤 됐을 텐데요. 그때는 저랬습니다. 군수만, 현령이라 그러죠. 그죠? 그때는 이제 부목 군현이니까 군이나 현의 책임자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나머지 그러면 공무원, 군수만, 노원구청 같으면 구청장만 공무원이고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했던 거예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말하자면 그때 개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으로 마을에 있던 대소사를 해결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을에 이제 요즘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죠.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시면 그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느냐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모곡 있잖아 옛날에. 나랑 나는 철에 나랑 한 말, 보리 난 철에 보리 한 말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됐을 상도 또 채알이라 그러죠. 이제 그 천막도 이런 것들 동네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공동기금으로 마련해갖고 썼습니다. 그 조세권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세 회비 받을 권한 있나요? 주민자치위원 회비는 위원들끼리 친목 회비는 받을 수 있어도 주민들한테는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해도 안 돼요. 이게 권한이 없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향락에 보면 이제 요즘 같은 주민자치 회장이죠. 회장은 곤장을 20대까지 칠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근데 실제 주민자치위원장이 곤장 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권한만 갖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말을 듣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동네 어른이 그렇게 계시면 동네 어른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동네가 잘 돼가는 집안에 어른 계시면 어른이 일일이 가서 안 하셔도 잘 돌아가잖아요. 어른 안 계시면 잘 안 되듯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이제 이게 부서지기 시작했냐면 일제 때 일본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군수를 바꿔놔 봐야 이게 주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동네 어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 기구 이름은 다 틀립니다. 제가 듣기 편하게 해드리는 건데 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자치회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식민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2개씩 옛날에 마을회를 했거든요. 이제 마을을 자연부락을 2개나 3개씩 묶어가지고 면을 만듭니다. 면장 공무원으로 임명해요. 업장. 임명해서 이 업장이나 면장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던 일을 거의 다 뺏어갑니다.
그러고 읍면에다가 주재소죠.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도덕적으로 알아서 관리하던 그 읍면을 이 주재소장이 칼 차고 가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그냥 지리멸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주민자치는 없어진 겁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면 다시 옛날같이 그러니까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것만 살아있는 게 통장도 살아있어요. 리장도 살아있어요. 통리는 일본서도 통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통리를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조직이 통리 조직입니다, 이제. 근데 한국은 통리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있고 이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살리면 안 되고 통리도 살리면 안 돼. 통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통리장? 옛날에는 주민등록 도장 찍는 게 이거 전입신고한데 전출입에 도장 찍어주는 게 주임무랬는데 지금 하는 거 없잖아요.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근데 법적인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부름이 많습니다. 얘기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은 거의 없고 읍면 동장 보조 기능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고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신 일은 많은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반장 없어져도 지역 주민들 불편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은 아마 되게 불편할 겁니다. 자, 이쯤 된다면 우리가 통리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통리장은 진작 없애야 될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일본은 46년에 없앴습니다. 그것도 뭐 메가다 장군이 그냥 없애라고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은 없애라는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이 없애자 소리 안 하니까 아무도 통리 없애자 소리 안 하는데 빨리 없애야 될 조직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관리할 수 있나요? 동장 선출했나요, 우리가?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동장도 당연히 선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을 폐지해버리거나 한다면 동장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뜻에 따라 갖고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 뜻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주민들 위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제 저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거는 맞다고 얘기해드리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요쯤 드렸으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파악은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치는 이제 내가 하는 거지만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동네가 이웃도 잘 되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묶이면 워낙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는 시키는 게 아니고 공명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 우선 이제 옛날 하던 대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 일들을 혼자 하면 개인 자치가 되고요.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가 되고요. 이웃끼리 같이 하면 비로소 이제 주민 자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 중에는 관료가 더 잘하는 게 있고 주민들이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럼 관료가 잘하는 거는 관료가 하면 되고요. 주민이 더 잘하는 거는 주민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민이 더 잘하는 거를 주민이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읍면 동장 동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동장위원회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나서가지고 고치자라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제가 나서갖고 워낙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게 이런 얘기 할 때 뭐 누가 돈 보태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돈 모아갖고 합니다. 돈 들여서 합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흉을 조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가장 편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제가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하러 가면요. 그전에 교육 없습니다. 그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 이분들하고 위원회 회의할 때 꼭 교육을 좀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정도 파악하고 주민자치가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필요 없습니다. 가잖아요. 30분 이내 다 끝내달라. 1시간 넘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민자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려고 그러면 2시간도 부족하고 10시간도 부족한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6시 반에 시작하면 7시 반에는 끝내야 가장 좋은 건 7시에 끝내고 가는 거고 7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주민자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동장시키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동장도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주민들도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아무 잔소리 없는데 왜 회장님 와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자 그러냐. 저는 갑갑하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하고 저는 워낙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제 실정 파악도 많이 했고요.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시는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가만히 10몇 개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를 매달 가는 거예요. 이제 매달 가면서 보니까 가는 식당이 딱 주민자치위원님 하는 식당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을 봤습니다. 제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안목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이 하시는 식당은 체면상 간다면 1년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신장개업에 있는 식당이나 또 우한이 있다는 사장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장개업에 있는 집에는 잘 때라고 좀 축원도 해주고 또 이제 식당 사장님이 우한이 있으면 그 식당에서 이제 우한이 있으니까 좀 힘내서 잘하시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 이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건 안 하고 동료한테 가서 매출 한 30명 가면 매출 30만 원입니다. 그 30만 원 동료 매출 올려주려고 동네를 버려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이게 이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동네 공공성은 가져야 되는데 동네 공공성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들로는 도저히 선진국의 스위스가 하는 주민자치나 일본에 하는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럴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주민자치 시군구 협의 회장님들 주민자치 할 생각이 있는 분 몇 분 계시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하겠다는 분들은 주민자치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면 길을 쓰고 오십니다. 회장님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스위스 연구할 때 오셨고, 일본 연구할 때 오셨고, 저기 미국 연구할 때, 프랑스 연구할 때, 독일 연구할 때 우리 연구 다 합니다. 그 독일 교수님 불러다가 모시고 하는데 회장님은 다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해도 도대체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갑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시장 와라 누구 와라 그래서 시장 오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이제 그 위에 주민자치 이제 중간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들을 또 같이 의논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민자치 교육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저같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그냥 이론만 쭉 얘기하다가 갈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지금 약 1시간 정도 남았네요. 1시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료가 잘하는 거는 관료가 하고 주민이 잘하는 건 주민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누가 잘하거나 관계없이 현재 제도는 다 관료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관한 문제점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하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누가 뽑아야 돼요? 주민이 뽑아야죠. 근데 지금 누가 뽑아요? 예? 옛날에 주민자치위원 때는 동작이 뽑았고 지금 추첨으로 뽑잖아요. 예, 공개 모집에 심사 누가 하나요? 주민들이 하나요? 그 심사위원은 하는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하나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셨어요? 따져보셔야죠. 내 권리인데. 실제는 주민자치위원을 뽑으려고 그러면 일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합의를 미리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에 전혀 개입 없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그럼 통 5개마다 위원 한 명씩 냅시다. 그래갖고 이제 5개 통이 모여서 하든지 한 통에 1개 내든지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 공고도 내고 자격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주민자치 시간을 낼 사람. 시간 없는 사람 오지 마라. 뭐 이렇게도 붙입니다. 이제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모집을 하면 공고가 되고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뽑으면 일할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투표를 어떻게 한다, 뭐 간선으로 한다, 직선으로 한다, 뭐로 한다, 뭐 프리젠테이션하고 심사를 한다. 이거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민이 정하면 주민들이 잘 안 되면 또 바꾸면 되고 또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정해요? 구의회가 조례로 정합니다.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 뽑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섭해야 돼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해야 돼요. 그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2년 하든 3년 하든 이거는 주민들이 일 잘하는 분 있으면 그런 분 모시기도 힘들어요. 무보수에 명예직에 어떤 분이 그렇게 죽으라고 합니까? 있으면 그분을 5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보고 지금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분으로 모시면 되는데 이런 모든 판단을 주민들이 하도록 맡기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구의회가 조례로 나서가지고 임기는 몇 년을 하고 뽑기는 언제 뽑고 결격 사유는 뭐고 해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정하면 자치하라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들은 구의회가 정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이게 근본 모순입니다. 구의회는 주민자치 조례를 만드는 게 월권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단지 구의회는 뭘 하냐면 주민자치회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조례만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 알아요? 서울시 조례, 노원구 조례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고 돼 있고요. 행안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주민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그 주민으로 구성되는 걸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빼버리고 주민자치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안 해주시니까 제가 갑갑하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 주민자치회, 주민 빼면 주민자치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관치위원회지 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서 이제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보고 주민자치위원도 뽑고 회장도 뽑고 하라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부가 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지만 그거로는 핑계가 안 돼요. 원칙은 원칙이고 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되는 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실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 한번 갖다 놓고 공부하신 적 있나요? 조례 다 읽어보신 분 중에 안에 몇 분 계실까요? 규칙 다 읽어보신 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뭐가 잘 된지도 모르고 앞서 있는 분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충청북도 주민자치위원 전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님이 하셔야 될 일은 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주민자치의 시간이 낼 수 없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른 사퇴하시라. 바쁜 분들은 생업에 충실하시고 동네 일은 동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도록 비켜주셔라.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한 날 아침에 9시에 출근해라. 그래서 9시에서부터 11시까지 2시간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정책을 소개해달라. 설명 잘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합니다. 그런데 강사는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럼 2시간 공부하는 건 1년에 한 번 12달 하면 24시간 정도 하면 구청이 하는 일이 거의 파악이 다 돼요. 그 다음 10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이제 계속 하루에 8시간 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2시간은 다른 데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2시간 공부하면 아 맞아 저렇게 잘한 데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2시간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 있느냐. 그잖아요. 그러고 나머지 한 2시간은 우리 어떻게 하지 이달에는 할 일 뭐 8시간 그렇게 하시면요. 한 달에 8시간만 하루만 딱 시간 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누가 제일 먼저 펄쩍 뛸까요?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펄쩍 뛸까요? 큰일 났네.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위원님들, 자, 이게 이제 이러면 위원님들이 잘 뽑힌 거예요? 잘못 뽑힌 거예요? 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난리 나지. 공무원도 펄쩍 뛸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얘기하면요. 외톨이 돼.
외톨이 되죠. 이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현장에 많이 가니까 어느 위원장님 한 분이 2009년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이제 하길래 제가 많이 짜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잘 됩니다. 그랬더니만 위원장님이 이제 그걸 안 해보던 일이지만은 공부를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물으면 또 묻고 저한테 와서 물어갖고 가서 동장님한테 설명을 했더니만 하겠다고 그랬더니만 동장님이 제일 첫 대답이 저기 위원장님 저 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대하고 난 뒤에 하시죠. 그다음 이제 고담 동장님 또 오시니까 제가 다른 데 가고 난 뒤에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동장 제도 검토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좌관 주민자치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위원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동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는 숨도 못 쉬고 질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까요? 제가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실시 다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서대문 가서 강의하면서 옛날에 성공했던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하면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뭐 지금까지 제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그러죠. 그죠?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잘 될까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뭐가 안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서울시 주민자치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공부를 하신 적 있나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만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고 내놨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나온 조례대로 해서 성공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성공에 필요한 요건이 100을 갖춰야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5도 못 갖췄다고 보고 외려 점수 깎아 먹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주민자치를 모르고 설계한 거예요. 일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이나 회장님이 가장 인기가 좋은 이유는 주민들이 친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세요. 친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웃집 알아야 그 다음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모르면 못해요. 그 친목을 이제 돈독하게 하는 게 52.1%고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거는 내가 불편하고 말지 뭐 하고 이게 구청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경우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민자치 이제 위원이나 회장님한테 가서 이러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 그거 구청 누구한테 전화해서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세요. 아니면 내가 전화해 드릴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보통 주민들이 몰라서 못한 것들을 금방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걸 막 가서 떼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주민자치회가 거의 해결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있는 게 엄청 좋습니다. 이웃하고 친하게도 지내게 하고. 그 다음, 내가 혼자 잘 몰랐던 거나 하기 불편했던 거는 해결 다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 다리 불편하신데 제가 구청 가는 길에 해결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해결해 드리면 돼요.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누가 하나 면회 간다면 호적등본 뗀다면 동네 거 다 떼와야지 자기 것만 떼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돕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인데
이 주민자치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일 잔뜩 하라 그러면 일본도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잘 된다는데도 동네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범입니다.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은 우리 자율방법위원회 뭐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있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주로 하는 게 안전이고 복지입니다. 안전하고 복지인데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면 만일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있잖아요. 있으면 노인이잖아요. 저도 내년에 직원거사 됩니다,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노인한테 1년에 막 예를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일본은 자칫하지만 다 틀려서 1인당 15,000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을 주민자치회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이 15만 원을 가지고 구청이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사각 노인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동네 누구 있고 이렇게 보면 정말 사정은 어려운데 법에는 해당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쓰실 수 있으면 그걸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문제 해결이 되고 이제 동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동네 또 이제 그 일본은 또 저거 잘하는 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한 개당 뭐 500엔을 줍니다. 1년에. 5,000엔이면 이제 전구 갈아 끼우고 한대. 그 실지는 그 다니면서 이렇게 전구 나가면 내 동네 거잖아요. 누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돈 받아가지고 틈 있는 사람이 한번 갈아 끼우고 그 돈 또 동네 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또 수고한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 일들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서 동장이 행사하는데 행사에 참조를 잘하고 행사에 참가를 잘하고 그 행사를 멋지게 해주면 주민자치가 잘 된다. 그 주민자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동장 행사고 주민자치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는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이제 찾아 드리려고 이제 그 방향을 좀 잡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낮은데 일하는 능력이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일하는 걸 100을 시키면 이거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11대 10짜리 일 시키는 거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저희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밥 했는 거 아시죠? 농사 짓는 데서. 5학년 되면 밥 잘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친구가 3학년짜리가 밥을 했어요. 그 밥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날 마침 제가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서른밥에 뭐 진밥에 뭐 이런 잠깐 밥이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밥을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맛있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습니다. 얘는 잘한지 못한지도 모르지만 저건 밥으로 했으니까. 근데 2번, 3번 하고 나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밖에 능력 없는 사람한테 10이라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함으로써 성공을 일단 해봐야죠. 그죠? 그게 작은 성공이잖아요. 3학년짜리 밥은 선밥이 성공이에요. 그 실패 안 해요. 이게 주민자치는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주 잘하면 잘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주민자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돈벌이 하는 기업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이거는 주민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한테 맡겨서 그 방법이 서투르든 그 하는 일이 서투르든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이 하는 게 본질이지. 그걸 조금 더 잘한다고 그래서 비켜라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지배하는 거지 자치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 정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관해서 어제 그저께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단언합니다. 20년 동안 공무원 교육도 많이 해봐도 모릅니다. 정책 만드는 거 보면 모릅니다. 의회 의원님들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민자치 조례라고 하는 저 뻔뻔한 조례를 만들죠. 양심 있는 의원들 같으면 이거 우리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는 의원님 같으면 이거는 주민들이 해야 될, 결정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조례로 될 문제 아니야.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내규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될 일을 뭐 후보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건 다 주민자치 모르는 무식한 소치다. 그럼 공무원 의원 다 몰라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님들 되시면 일주일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공부하시면 저는 그 공부하는 시간에 돈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불러만 주신다면 쫓아와서 제가 못 오면 우리 학회 교수님이라도 보내드려서 오늘 제가 드린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 자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치가 참 좋았던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가 유식한 척 하나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보면 이중결과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의도했던 결과도 있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바랐던 결과, 바라지 않았던 결과 둘 다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랐던 결과만 나와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 벌었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돈만 번 게 아니라 뭐 좋은 색시까지 얻었다. 그럼 대성공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결과까지 얻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이제 원한 결과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차지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향락을 임진왜란 직전에 중종 때 시행합니다. 그리고 향락은 지방의회도 만듭니다. 향안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요즘 같은 읍면동장에 해당되는 그 약정이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도 있고, 그 다 민간에 맡깁니다. 안에서 알아서, 동네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제. 이런 조직을 다, 주민자치 조직을 다 만들어서 두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이웃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입 온 사람 누군지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전출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돈에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매달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런 거 하나요? 동장이 와서 공지사하고 가버린 것만이지 동네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동네를 위해서 일하니까 다른 사람이 금방금방 회의 때 이번에 어느 댁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셨고 뭐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공지를 하니까 보람도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일을 동네 사람들이 해본 겁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났어요. 의병을 정부가 기획했나요? 조선 왕조가 의병 일어나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중 결과예요. 향락만 시행했는데 이 향락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다른 효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주민자치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회장도 뽑고 누구도 뽑고 처음에 시끄러울 겁니다. 안 시끄럽고 될 리가 있나요? 좀 뭐 혼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참결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네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 애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차츰차츰 배워가다 보면 나중에 국가를 위한 거나 더 전 세계를 위한 어떤 이런 일들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외란 전에 향락이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참 기막히게 나라까지 구한 일을 했던 이 향락을 일본 놈들이 없애버렸는데 이 향락을 지금 한국에 살리자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조선의 향락하고 현재 있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하고 대비해 보면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정말 지나가는 대학생들 연구 논문도 이보다는 더 잘 만들겠다. 저 대놓고 얘기합니다. 전 정치도 안 할 사람이고 공무원도 안 할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민자치만 할 사람이라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챙겨서 나가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얻지만은 원하지 않는 부수입까지도 얻는 바람직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바람직하게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위원님 위원님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500원 주시면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하고요. 공짜로는 안 됩니다. 저기 사람 10명이 있을 때 사과 10개, 사과 10개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씩 다 나눠주죠. 그때 2개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를 주죠. 역시 좋으십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입 크기를 양쪽으로 한 1.5cm씩 그냥 강제로 늘려버리는 게 그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역시 위원님 후덕하십니다. 근데 10개 있을 때 10명이 있으면 여기에 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근데 짐승은 안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매일 10개 사람 10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사과가 9개밖에 없는데 사람 입은 10개입니다. 사과 쪼개지 못해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누가 하나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안 먹이면 조용할까요? 본인이 우선 먹지 말아요. 본인이 안 드신 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역시 노원구 주민자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원님이 안 드셨어요. 그 나머지 9분이 사과 드셨죠, 그죠?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면 다음에 갖다 드려요, 안 갖다 드려요? 기회 있으면 갖다 드리잖아요. 갖다 드리는데 치사하게 하나를 달랑 들고 가요? 정 없잖아요. 하다못해 세 알은 갖다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사과를 하나를 안 드셨어요, 이제. 나머지 9사람이 세 알씩만 가지고 오면 27알이잖아요.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밑간 장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이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만한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노원구하고 가장 비슷했던 게 서초구. 제가 언제 한번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이것도 한 8년, 9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는 실무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좋은가라는 사업 계획을 세워주러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때 갔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계셨습니다만은 그 아파트가 보통 작은 아파트인 단지가 전체가 다 작은 아파트라 신혼부부들이 많았어요. 이제 애기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중 다니는 새댁들이 많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새댁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어디 뭐 우리 동네 필요한 거 말고요. 새댁들 애로사항이에요. 그랬더니만 아들 녀석들이 학교만 갔다가 오면 컴퓨터 앞에 붙으면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게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저 녀석들은 어떻게 떨어뜨릴 방법 없느냐. 그 줄로 묶어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 게 뭐냐면 우리 주말에 쟤들 데리고 곁에 있는 유적지 같은 데 가서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면 쟤들이 그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한번 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주민자치는 등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등치고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는 시간을 등치는 거니, 자, 우리 주민자치 이거 지금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데, 그때 강화도 전등사 갔습니다. 전등사 갔다 오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버스. 그잖아요. 버스 등칠 사람. 아, 교회. 있잖아요. 신도시로 나르는 버스. 여러 대 있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뭐 목사님 전화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금방 운전기사 기름 채워서 간식까지 뭐 필요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잖아요. 등 잘 쳤죠, 그죠? 그 덩어리 맞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주민자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등을 맞을 사람이. 아, 목사님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등을 한 사람한테 통째로 치지 말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 전등사까지 가면서 재우면 안 돼.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실 사람, 이제 전등사 안에서 또 뭐 할 사람, 밥 먹을 때 할 사람,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갈 동안에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절대 졸지 않게끔 잘 이야기를 해줄 분. 그랬더니만 동네뿐 없으면 시누이나 아니면 뭐 동생이나 말이지 처제나 누구 있으면 아무나 등칠 사람 좀.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했더니만 불교 미술 전공하시는데 입담이 좋은 분이 한 분 마침 있다고 그래서 그분도 또 등쳤어요. 그분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다 긁어 모았더니만 아이들 데리고 전등사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힘드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이게 주민자치인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뭐 일부에는 벌써 주민자치위원장 자리가 벼슬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내놓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는 이 일을 하는 자리지 벼슬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 지나간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렸나요? 너무 재미없게 재밌어요? 저는 워낙 재미없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논에서 한번 하십시오. 뭐냐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조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간사가 했던 유사입니다. 그때는 간사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전입 오는 사람들을 누가 전입 왔다고 보고하는 거고 누가 전출 갔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입출을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네 전입 온 사람 누구 오는지 알아요? 통장은 주민자치위원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통장이 알기만 하지 통장이 그 사람들 환영회 해주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어쨌든 간에 오는 사람들 파악을 해서 우리 동네 살로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이쯤 얘기하는 거 좋지 않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사람으로 보면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싸가지 좀 동네가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이거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럴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셔. 그러진 않을까요? 동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좋다 하시겠죠. 예? 좋다 하시겠죠. 근데 왜, 그 위원님들이 잘못이 있으시구만은. 위원장도 문제 없고 그 동장도 문제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책임을 못 하신 거구만. 옛날에 관리가 내려올 때 통장님이 가서 확인하고 하니까 그걸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못 자, 했죠. 다시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챙겨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네 전입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정도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 여유는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해야지 마치 내 회사 바쁘고 뭐 바빠 죽겠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나 회의도 뭐 회의 나오는 것도 겨우 나와 막 이러면 그분 위원장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반상회를 했잖아요. 네. 반상회해가지고 이사 온 집이 차례 이사 온 집 먼저 또 가서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예. 반상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대부분. 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반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모임이 되게 중요한데 판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거 살릴 방법 없을까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기본이에요. 통도 커요. 반단이 모이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12집이 한 반이거든요. 12집이? 오늘 서른 예. 12집이 한 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만나는 건 1년에 2번이고 사모님들끼리는 수시로 만나갖고 그 낮에 뭐 커피 한잔하고 저녁 때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뭐 12집이니까 간단하잖아요. 평상시에 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웃이 다 도와줘요. 이제 이런 조직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죽어 있으니까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실제는 고층 아파트는 2줄이잖아요. 이 줄이 한 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동은 또 한 4개 라인이 있으면 동은 한 통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동의 회의 또 줄 회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주민자치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인데 이제 그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사회학 박사 3분이 행정학자들은 얘기하면 매일 뭐 이제 동사무소나 뭐 주민자치위원회 관계가 어떻고 권리 분석이 어떻고 그런데 사회학자님들은 이 부분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라는 연구를 하겠다 그러는데 한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을 하셨고 한 분은 일본에서 하셨는데 한 분도 이제 미국에서 하셨고 3분이 이제 같이 하기로 이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뭐 회장님은 또 거기에 모실 겁니다. 회장님 다니던 대학의 총장님, 이건 총장님 오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그 회장님 아시는 분들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로 하고 싶은 일이 뭐 있나요? 주민자치가 해줬으면 좋겠는 일? 이왕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계속 재미없는 얘기 하려고요. 옛날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이제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나 강의 때 안 빼놓고 하는 얘기 하나. 이제까지 이제 제가 1단계 강의가 있고 2단계 강의가 있고 3단계 강의 있는데 1단계에서는 한 번도 안 빼놓고 오늘 또 제가 보기에는 한 1.5단계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짝 옛날에 하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나이 42에 서강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그럼 낮에 공부하러 가요. 철학과는 야간 없습니다.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가면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꼬박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학교가 점심을 사 먹잖아요. 어떤 데는 교수 식당 가고, 어떤 데는 학생 식당 가는데, 그날따라 학생 식당을 갔어요. 이제 42이니까 회사 사장이고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아주 점잖게 해서 갔죠. 그래서 밥 700원 주고 10권 사다 이렇게 밥 타서 있는데, 제 바로 맞은편에 상당히 미모의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 이쁘다. 그러고는 밥 먹으면 되죠, 뭐.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오더니만 자기 여자친구랑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싶으니까 옆으로 좀 비키라. 야, 밥 먹는 거 걔도 안 건드리는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그러면 여자친구하고 밥 먹겠다고 비키라. 그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못되게 생겼을 거라고 화가 나서 딱 째려보니까 아니요, 잘생겼어요. 회멀끔하니 키도 큰 게 눈도 부리부리한 녀석이 잘생긴 귀공자 같은 녀석이 입으로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화를 내서 쳐다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눈짓을 하니까 둘이가 밥그릇을 들고 다른 데 가서 먹었어요, 이제. 그래도 화가 좀 덜 풀리죠. 그렇다고 아들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일러러 갔어요, 이제. 그 선생님 그때 85세셨어요. 선생님, 제가 서강대학에서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비역 장군 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요새 군대 오는 애들도 싸가지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대학생한테 싸가지 기대하시는 건 좀 무리입니다. 농협중앙회 부회장님 상당히 높은 분이잖아요. 이 사람 자네 말이야. 농협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도 싸가지가 없는데 젊은이가 싸가지가 없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젊은 20살짜리 대학생 하나를 나쁜 놈은 만든 거예요. 이 어른들 두 분하고 저하고 합의해서 나쁜 놈 만든 거예요, 이제. 근데 은사 선생님이 옆에 가만히 계시다가 물끄러미 그 85세셨는데 쳐다보시더니만, 이봐 전군, 네. 느릿느릿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네 선생님, 내가 그 녀석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말이야, 네, 나 그 녀석하고 똑같은 짓을 했을 거야.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걔는 그거 하는 것밖에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철들은 놈 같으면 애가 잘못했다고 나오지 말고 애가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를 살펴서 어른이 해야 될 바를 하는 게 어른이지. 야, 이 녀석아, 애들 욕하고 있으면 너나 애나 똑같아. 뭐 이런 야단을 아주 점잖게 치신 거예요, 이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 앞으로 돈 좀 많이 벌고 하거든. 이 젊은이들을 싸가지 만들어주는 교육을 좀 하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인이 구상 선생님이십니다. 그 시인은 구상 선생님이 저 은사십니다.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똑바로 되면 아이가 똑바로 되니 엄마 교육을 똑바로 한번 하시게. 제가 선생님한테, 두 선생님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여태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무료로 분양해 드립니다. 젊은이 싸가지 만드는 사업하고 또 엄마 교육 똑바로 시키는 거하고 이제 무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무료 분양해드리기 전에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단골 메뉴입니다. 2009년, 8년부터 했던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원구 강의 때도 제가 서너 번 얘기했던 겁니다.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 대회 하라 그러면 직능단체 대표들, 이게 옛날 현황 말씀드릴게요. 직능단체 장들이 10만 원씩 걷어. 주민자치위원장은 30만 원. 주민자치위원은 3만 원. 이렇게 쫙 걷으면 그게 한 2, 300만 원 돼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식당 가서 라면 한 20박스, 뭐 쌀 한 20포, 뭐 또 등칠 때 더 있으면 뭐 타월 또 몇 개 등쳐다가 갖다 놓고, 뭐 등친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기분 좋게 맞는 거예요. 이제 갖다 놓고 직능단체 요원들이 와서 윷놀이하고 갚버려요. 이게 도대체 어른들이 이게 뭐한 짓이에요? 어른들의 본분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놀려주는 게, 잘 놀려주는 게 어른의 본분이지. 아이들한테 그 윷놀이 하는 걸 가르쳐 놓으면 그 동네 척사대회는 계속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놀다 가버리면 그 뒤에 아이들은 척사대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척사대회 한번 하십시오.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원 많은, 제일 첫 번째 했던 케이스입니다. 몇 명 하시겠습니까? 우선 한 30명 합시다. 그러면 30명 뽑는 거 간단합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4학년, 5학년, 6학년 각 10명 뽑아달라 그러십시오. 교장 선생님 그만 뽑아주세요. 담임 선생님들 지켜가지고 그 동네 애들. 그 다음 진행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나요? 애들하고 코드 안 맞아요. 초등학생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코드 맞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행하냐? 그 옆에 성당이 있거나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주일학교 선생들한테 좀 진행해달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애들 데리고 까르르 넘어가게 만들고 아이들 코드 잘 맞아갖고 잘합니다. 거기다가 예산 300이면 300 딱 주고 이 300 갖고 멋지게 한번 해봐달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돈 남겨갖고 본인이 용돈 쓸까요? 안 써요. 기가 막히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이제 윷놀이 대회 하는 날 엄마 아버지는 오실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올 거 아니에요. 손자가 나간다는데. 이모 고모 삼촌 있으면 보통 하나당 너댓 명씩 나와요. 30명이면 따라오는 사람이 100명 넘어요. 주민자치위원하고 다 합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엄마들은 그래도 대충 아는데 아빠들은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읍면동만대도 그렇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명함 주고 받다가 보면 선후배가 되고 직장 누구 친구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수인사를 하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이제 아이들도 물론 이제 그 자기 반 아닌 다른 이제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때 윷놀이 대회 참가했던 아이들이 윷놀이 대회 참가했던 어른들 모습 아이들을 한번 보면 안 잊어먹어요. 골목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골목이 조금 살아납니다. 아이들 싸가지가 좀 살아나요. 모르는 어른한테 인사 안 하지만 아는 어른한테 인사합니다. 살아납니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요. 요즘 애들 다 둘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한테 피임교육 시킨다는 거 보고 저놈의 사회는 어떻게 저렇게 썩었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자고 지금 신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5학년이면 애들 아니에요. 부모하고 안 놀아요. 근데 얘들이 그날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언니, 누나, 오빠를 만난 거예요. 사촌, 육촌은 다 다른 데 가버리고 없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언니, 오빠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언니, 오빠가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멘토가 생기는 이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과 원리가 아니라 단 척사대회 하나 가지고 여러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실제 하는 거 돈 안 듭니다, 별로. 크게 한드는데 이걸 거의 안 해요. 이게 왜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성질이 있어서 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동위원장님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만 동장님이 전화해서 우리 동장님, 그 위원장님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만 위원장님이 전화해서 우리 동장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신원 조사를 간단하게 해보니까 마침 대학 후배예요. 그 동장님이.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 학교 선배면 괜히 해주는 것도 없이 목에 힘주러 가는 게 있잖아요. 가서 첫 먼저 야, 김 동장 잘해. 뭐 학교 선배는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특권 하나 있잖아요. 금방 제가 한번 떨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말 잘 안 놓습니다, 이제. 가서 야, 김 동장 하기 힘들지. 그 뜨악한 거예요. 이 친구 누군데 그러길래 나 몇 회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선배님 이걸로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왜 솔직히 얘기해 보자. 우리 척사대 왜 못하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동장들의 애환이 또 있더만요. 얘기는 다 들었는데 오늘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결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척사대회 하나 아이템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근데 척사대회는 애들 모아야 되잖아요. 안 오죠? 그럼 그거네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벌써 야가 빠져가지고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애들 자기 챙겨주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애들한테 요새 어른들은 애들한테 절 받으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미리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리면 절 안 해요, 걔들. 자, 그 시험을 한번 하는데 딱 저게 생긴 거예요. 그 삼성동에서 강남구 이제 딸내미 성인식을 하겠다. 그러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 골목 행사로 만들자. 왜 잔독주택 있잖아요. 몇 집이냐? 32집입니다. 요 골목 하나가 양쪽 다 해가지고 32집입니다. 그럼 32집을 모조리 다 딸내미 성인식이라고 초대를 해라. 그 대신 뭐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이쁘게 초대장 만들고 그렇게 가서 처음에 문 열면 열어주나요? 그래서 몇 호에서 왔습니다. 그 누군데요? 우리 저기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 안내문 저기 대문 밑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놓고 가라 그래요. 이웃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18집이 왔어요. 성공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뭐 한다 그러면 뭐 구사구용이니 뭐 병풍 갖다 놓고 하는 형식 다 있습니다. 그거 하루만 연습하면 다 해요. 그 이제 남자는 관례고 여자는 계례라고 그러는데 계례의 맨 마지막은 비녀 꽂아주는 겁니다. 이제 비녀 꽂으면 그 순간에 어른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 딱 되는 순간에 야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파격이 있어요. 그 집내자가 할머니 뻘이 되는 어르신이 유명한 어르신이 집내를 하는데 그 어른이 걔한테 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 걔는 맞절을 하면 안 돼요. 평생 어른한테 그날 한 번만 딱 절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평생 절을 하라 이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 오신 분들 우리 쟤한테 전부 절해 주자고. 한 3, 40명이 이웃집 아버지 보다가도 다 연세 많고 엄마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절을 해주니까 이게 20살짜리가 좀 당황하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동네 어른들한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실수하라 그래도 실수를 못해요. 동네 가면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어찌나 잘하고 걔 때문에 동네가 환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못하면 아니 맨날 노래하는 분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인식 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장비만 갖추면 돼요. 봉사 좀 하고 오라고, 멋지게 한번 하자고. 이러면 동네 전체가 정말 그 성인이 되는 애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품위 있게 해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사로 또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 드려도 안 해요, 또. 누구한테 장애가 되는지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뭐 이 자리는 누구 비난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잘못은 지적하지만은 잘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러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안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방안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방안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방안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문제하고, 주민자치 교육하면 맨 뭐 법 몇 조, 법 몇 조, 아까 뭐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만 계속 하다 보면 주민자치 전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없으면 졸다가 가면 되지, 이 정도 생각으로 교육 받으시면 주민자치 교육, 앞으로 필요한 교육 여러분들 못 받으실 겁니다. 이제 끝머리에 제가 이제 하나, 그러면 어떤 일을,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근데 이야기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76년 얘기입니다. 군에 제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작전처 교육과에 이제 서기병, 왜냐하면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담당을 하는데 조수를 상당히 일찍 받아놔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제대는 1년이 남았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치 신문을 쌓아놓고 연재소설을 3년치 다 읽어요. 아침부터 읽어도 며칠 읽으면 10개 신문 다 읽어버립니다. 10월 유신 그때 한참 선전하는 책들 외우다시피 했어요. 전부 다. 어느 학자가 뭔 얘기인지 다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등병들 부대에 막 오면 이제 묻는 겁니다. 고향 어디냐? 노원구입니다. 그러면 야, 노원구가 다 너네 집이냐? 그러면 예, 뭐 노원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통입니다. 그러면 그래 똑똑하다.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원래. 그 다음 남자들이 기본으로 꼭 세 가지를 많은 세 마디 다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서 그렇게 한번 해놓고 그 다음 묻는 거. 누나 있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쁘냐? 꼭 물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는데도.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더 못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뭐냐? 대부분은 자대 좋은 데 좀 보내달라. 근데 작전처의 교육서기병이 사병들 어디 보내는 거 못해요. 고난 바뀌니까 그래 알았어. 내 기도 열심히 해주마. 그잖아요. 할 수 있는 그밖에 없는데. 다른 얘기 해봐야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녀석이 오더니만 병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라. 뭐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만 눈치를 탁 보더니만 병장님 푹 퍼지지 않은 꼬들꼬들한 라면 하나만 딱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논산훈련소에는 라면을 스팀에 쪄서 나오기 때문에 우동가락입니다. 근데 거기에 질린 놈이 76년이니까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죠? 질린 놈이 소원이 딱 꼬들꼬들한 거 하나 먹고. 간단해요. 저 침상 3번째 들어봐. 들면 그 밑에 밤에 소주 먹으려고 라면, 그 다음 골로, 반합 다 갖다 놨어요. 야, 꺼내갖고 네가 끓여 먹어. 내가 병장에 차마 끓여주지 못하지만 먹었거든. 그 여러 수백 명한테 소원을 물었는데 그 녀석 하나만 들어줬어요. 지금 SK그룹의 사장으로 이제 정년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아래고. 근데 지금도 만나면 네가 내 스승이다.
네가 내 평생의 스승이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내가 너한테 배웠노라. 다음 달에 또 만납니다. 그때 그 이등병 위에 있던 병장은 금호 그룹의 또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라 또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 정부 공기관에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작전하는 사람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끈끈합니다. 지금도 잘 만납니다. 이제 그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 찾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못해요. 일 찾는 거를 찾아내려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데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찾아내는 거 쉬울까요? 동네에 필요한 일을 찾아내는 거 쉬울까요? 동네 조사 다 해야 되고요. 주민 조사 다 해야 되고. 이거 하려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한 서울에 한 100개 동 정도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100개 동 정도 찾는데 제가 한꺼번에 11개 동을 담당을 해서 찾아봤는데 제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동네를 다 쫓아다니면서 조사 다 하고 이 동네 유명한 사람은 누구랬고 또 어떻고 해서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사람, 활용 가능한 자산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성공을 했어요. 이 이제 성공했던 사례들은 다음에 언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찾으면 된다. 찾는데 저는 13번, 1.5시간씩 해서 13번을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의논을 1시간 반씩 13번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해서 성공했던 사업 중에서 훌륭한 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언제 기회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얘기는 하나 이제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지금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정년 퇴직하고 네. 뭐 봉사하는 일 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밖에 나와 그 이제 옛날에 일하고 계실 때요. 직장에 일하고 계실 때 사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여보 나 아파. 사모님 편찮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직장이 좀 특수한 네. 직장이라서 네. 가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하든가 친척한테 연락을 편찮. 예.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도저히 자리를 못 드시니까. 근데 남자들이 되게 이때 어떻게 해요? 병원 가라 그러죠. 근데 여자분들은 아플 때 병원 갈 줄 몰라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왜 전화하죠, 남편한테? 그렇죠. 좀 알아달라고 위로받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이 목석 같은 남편들이 알아요, 몰라요? 주먹이 뿔끔 쥐어지죠. 근데 남자들은 왜 이럴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된 꿀떡에 연기 안 나요. 남자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하는 일의 성격이 문제 해결입니다. 돈이 속색이면 돈 문제 해결. 사람 속색이면 사람 문제 해결. 근데 마누라 아프다. 문제 해결 방법. 의사밖에 못 고쳐요. 나는 못 고쳐.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라는 게 병원 가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 말이 틀리나요?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 공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공감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 다 될 텐데. 그잖아요. 근데 이제 공감을 안 해주니까 불편하죠. 오늘 짓궂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전화하시면 막 가실 수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픈데 좀 참어라. 내가 곧 참아. 그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능글맞은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 오면 지금 막 아프다고 뭐라 그러면 다 듣고 난 뒤에 나 지금 바빠서 죽겠거든. 그 정념이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럴 때 그런데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확 풀어지고 좋다. 조금 나아요, 안 나요? 그러고는 아픈 걸 다 들어주고 난 뒤에 마지막 한마디 꼭 해야 돼요.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더 아프다.
뭐 이쯤 되면 병원 갈 일이 없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의 강의를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관에서 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없어요, 노원에? 왜 이게 안 만들어져요? 10강이라고 잡으면 강사 한 35만 원 잡으면 10강이면 350만 원인가요? 강사비? 노원의 그 3개월 수강료 상한선이 얼마예요? 네? 몰라요? 3만 원인가요? 3만 원 잡죠, 뭐. 15,000원인데도 있고 3만 원대도 있고 많은데 5만 원대도 있는데 3만 원 잡았을 때 수강생이 한 120명 와야 강사료 320만 원 해결되잖아요. 그잖아요. 350만 원 해결되잖아요. 그럼 동장이 적자 볼 거 뻔한데 개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개설해 놓은 거는요, 강좌는 전부 돈 남는 강좌예요. 거의 다가. 적자 보는 강좌 없어요. 그 대신 쓸모없는 강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쓸모있는 강좌는 적자 보면 개설 안 해요. 동장은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장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개설 못 합니다. 진짜 못 할까요? 3생을 거듭 태어나도 못 합니다. 그랬더니 막 와 하고 웃던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동장님은 적자 보는 계획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가능해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옥랑. 옥란 랑. 네. 오, 아버님 멋쟁이시네. 랑자를 딱 지으셨네. 이제 김옥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먹고 살만하시죠? 네. 네. 이제 김옥란 선생님이 그 강좌를 하나 개설한다 할 때 다일 선생님 강좌 이름을 김옥란 강좌, 남편 화끈하게 때려잡는 방법, 이렇게 해서 10강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김옥란 선생님은 뭘 하냐면 수강생 돈 들어오는 건 다 가지셔. 그다음 강사료는 내야 돼. 그러면 중간에 한 200~300만 원 되겠지만 내가 평생 담임 선생님 한번 해보는 거 좋잖아요. 그잖아요. 강좌,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 오면 커피도 한 잔 타주고 뭐도 해주고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거 하면 하실만 하잖아요. 돈 200~300만 원 없어갖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도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그거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마라 그럴까요? 동장이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마라 그럴까요?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그런 게 네. 있으면 주민자치 회의를 해갖고 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하거든요. 위원들끼리. 그래서 개설해 줄 수도 있어요. 있죠. 동장이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건을 놓고 토론이 되고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네. 합니다. 오케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데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못하는 사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주민자치의 방향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제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좀 챙겨 보시고 그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주민자치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하시면 공부하라고 시킬 사람 없습니다. 저만 며칠 전에도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대전에 가서 이제 대전시 주민자치위원 전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주민자치에 있어서 제 역할은 시어머니 역할과 동시에 며느리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면 도와도 드리지만은 안 하면 잔소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두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다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돌아가셔서 주민자치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일이니까 멋있게 한번 하셔서 노원에서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